안녕하세요. 서양 철학사에서 가장 어렵기로 악명이 높았지만 그만큼 가장 중요한 책 중 하나죠. 바로 칸트의 순수이성 미판. 오늘 이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다고요? 걱정 마세요. 오늘은 이 골치 아픈 철학을 마치 한 편의 탐정 이야기처럼 아주 흥미진진하게 따라가 볼 겁니다. 자, 다 같이 지적 미스터리의 세계로 뛰어들어 보시죠. 자, 이 미스토리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인류의 이성이 말이죠. 우주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 앞에서 딱 멈춰버린 거예요.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 우주 과연 끝이 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이게 진짜 골치 아픈 게 어떻게 대답을 해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무한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만 해도 이상하죠. 근데 반대로 우주가 유한해서 딱 끝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럼 그 끝 너머에는 또 뭐가 있죠? 이것도 이상해요. 양쪽 다 모순에 빠지는 거죠. 칸트는 바로 이런 상태를 이율배반이라고 불렀어요. 한마디로 이성이 자기 자신하고 싸우는 셈이죠. 말 그대로 철학이 완전 코너에 몰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복잡한 상황에 기름을 붓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지적도전자 데이비드 휴미죠. 이 사람은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던 지식의 판 자체를 흔들어 버렸어요. 휴메의 주장은 정말이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참된 문장은 딱 두 종류밖에 없는데 이 둘 다로는 확실하면서도 뭔가 새로운 걸 알려주는 지식이 될 수 없다고 선언해버려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굳게 믿었던 과학이나 수학 같은 학문의 기반이 사실은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그런 폭탄 선언이었던 거죠. 자, 휴미 지식을 어떻게 나눴는지 한번 보세요. 먼저 분석 판단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총각은 결혼 안 한 남자다처럼 그냥 단어의 뜻을 풀이하는 거예요. 당연히 확실하죠. 하지만 새로운 정보는 전혀 없어요. 3 더하기 2는 5다 같은 수학도 휴문 여기에 속한다고 봤어요. 반면에 종합 판단은 새로운 정보를 주죠. 예를 들어 밖에 비가 온다처럼요. 이건 직접 봐야 아는, 즉 경험을 통해 아는 후험적 지식이에요. 새롭긴 한데 이게 100% 확실하냐? 그건 아니죠. 지금 비가 와도 1분 뒤엔 그칠 수 있으니까요. 문제는 바로 저기 비어있는 칸입니다. 경험하지 않아도 알 수 있으면서 선험적, 동시에 새로운 정보를 주는 종합, 지식, 휴문 바로 이 영역이 불가능하다고 못 박아버린 겁니다. 칸트 본인도 이렇게 말했어요. 휴메의 이런 날카로운 지적이야말로 자기를 독단의 잠에서 깨어나게 한 결정적인 계기였다고요. 말 그대로 휴미 칸트에게 엄청난 모닝콜을 울려준 셈이죠. 그래서 이 질문이 바로 우리 탐정 이야기의 핵심 사건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확실하면서도 우리의 지식을 넓혀주는 그런 알미 가능할까? 칸트의 용어로는 선험적 종합 판단은 어떻게 가능한가가 되겠죠. 휴미 절대 불가능해 라고 선언한 바로 그 미스터리를 칸트는 반드시 풀어야만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가보겠습니다. 이 모든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 칸트가 제시한 단 하나의 정말 혁명적인 아이디어가 등장합니다. 그 전까지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했어요. 세상은 저 밖에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우리 마음은 그냥 그걸 사진 찍듯이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카메라 같은 거라고요. 현실이 우리 마음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걸 완전히 180도 거꾸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라면 어떨까요? 바로 이겁니다. 칸트의 혁명적인 생각,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아이디어죠. 현실이 우리 정신을 만드는 게 아니라 반대로 우리의 정신이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와, 정말 엄청난 생각의 전환이죠? 아니, 정신이 현실을 만들어낸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자, 칸트의 설명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걸로 한번 살펴보시죠. 바로 붕어빵 비유입니다. 우리가 지식을 얻는 과정이 마치 붕어빵을 만드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붕어빵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반죽도 있어야 하고 붕어빵 모양의 틀도 있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죠. 자, 이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 먼저 1단계, 경험이 바로 반죽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온갖 날것의 감각 데이터들이 막 뒤죽박죽 섞여서 우리 정신으로 쏟아져 들어와요. 그리고 2단계, 우리 정신이 바로 붕어빵 틀 역할을 합니다. 우리한테는 태어날 때부터 시간, 공간, 원인과 결과 같은 세상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틀이 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틀이 그 혼란스러운 반죽, 즉 감각 데이터의 모양을 잡아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 3단계, 드디어 지식이라는 맛있는 붕어빵이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질서 정연한 세계가 바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걸 칸트는 정말 멋진 말로 정리했어요. 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고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고, 즉 우리 정신의 틀만 있고 경험이라는 반죽이 없으면 텅 빈 생각일 뿐이고 반대로 경험, 즉 반죽만 있고 그걸 담은 틀이 없으면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혼란 그 자체라는 뜻입니다. 지식을 위해서는 이 둘이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휴메 문제를 해결한 것 같은데 이 해결책에는 아주 중요하고도 심오한 결론이 하나 따라붙습니다. 칸트 해결책이 가져온 결론은 바로 우리가 사는 세계가 사실 두 개로 나뉜다는 겁니다. 하나는 현상세계, 다른 하나는 물자체 세계예요. 현상세계는 말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세계입니다. 우리 정신이라는 붕어빵 틀, 그러니까 시간이나 공간 같은 틀로 찍어내서 만들어진 우리가 경험하고 알 수 있는 바로 이 현실이죠. 하지만 그 틀에 찍히기 전에 날 것 그대로의 반죽, 즉 우리 정신이 전혀 손대지 않은 순수한 현실이 있겠죠. 그걸 칸트는 물자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바로 이 물자체 세계는 우리가 결코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정신의 틀, 이 안경을 벗을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는 언제나 이 안경을 통해서만 세상을 볼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겁니다. 자, 그럼 최종 판결을 내려볼까요? 첫째, 칸트는 과학과 수학을 구해냈습니다. 왜냐? 그것들이 확실한 이유는 바로 우리 정신의 작동 규칙 그 자체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둘째, 우리가 확실한 지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그 지식의 대상인 세계를 만드는 데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든 규칙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니까 당연히 확실하겠죠. 하지만 마지막으로 신이 있느냐, 우주는 무한하냐 같은 질문들, 이런 질문에는 답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의 경험, 우리 정신의 틀을 벗어난 물자체 세계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볼 수 없는 영역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결국 칸트의 철학은 우리에게 지식의 확실성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것이 우리 정신이 만들어낸 세계라면, 우리가 쓴 안경을 통해 본 세상이라면 그 안경 너머의 진짜 맨 얼굴, 진짜 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깊은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